안녕하세요. 노어페이크 이슈 채널 팩트남입니다. 군사 전문 매체 워존에서 19일 발행된 KF-21에 대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어제 공개된 KF-21 공진구비의 성공을 주 내용으로 보도하면서 지금까지 KF-21이 성공적으로 걸어온 길과 문제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개발 과정과 대한민국의 빠른 속도와 카이의 수출 능력을 기반으로 정말 과장이 아니고 KF-21이 문제없이 성공한다면 F-35의 매력적인 대안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KF-21 기사 같아서 KF-21을 바라보는 객관적 평가 자료로 꼭 해당 기사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기사의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주황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체 개발한 KF-21 보람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이 인상적인 속도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으며 최근 시제기가 첫 비행을 한 지 18개월여 만에 첫 공중급유 시험에 성공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2인승 시제기를 포함한 6대의 시제기가 완성되었으며 2026년 하반기에 대한민국 공군에 첫 양산 기체를 납품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국방조달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은 오늘 KF-21의 첫 공중급유 비행시험이 5번째 프로토기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항공기는 대한민국 공군에서 KC-330 시그너스로 알려진 에어버스 A330 다목적 수송기에서 급유를 받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 CJ-5호기가 오늘 오전 9시 45분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에서 이륙해 남해상공 공중급유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추격기로 비행한 것은 2인승 KF-50 경전투기였습니다. KF-21이 공중급유기의 붐과 연결한 후 성공적으로 분리하는 비행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성명을 참고로 실제 연료가 전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되지는 않으나 이런 종류의 첫 번째 테스트에서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번 비행시험에서 공중급유기 후방에서 발생하는 난기류가 조종에 미치는 영향, 공중급유기와의 연결 및 분리 안전성, 공중급유 기능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또 공중급유가 전략화된다면 공중급유 연결 한 번으로 KF-21 작전 반경이 최소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 노지만 대한민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이번 공중급유 비행시험 성공은 KF-21의 작전 반경과 작전 시간을 확대해 공군의 장거리 작전 능력 확보는 물론 군사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약 60회의 시험 출격 과정에서 다양한 고도와 속도를 포함하여 비행 범위의 여러 부분에서 공중급유기에서 KF-21로 연료가 이송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은 급유 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2026년 상반기에 마무리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광범위한 비행 테스트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같은 해 말 이전에 첫 번째 양산 KF-21이 공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6년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예비 연구는 적어도 2012년부터 시작되었지만 2021년 4월에 첫 번째 시제품이 출시되고 2022년 7월에 첫 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5월 KF-21은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개발 비용과 개발 기간 지연으로 악명 높은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의 개발 일정에 비하면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KF-21의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의 지위가 이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장애물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개발 속도는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취한 매우 특별한 접근 방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모든 첨단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대신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신형 또는 상당 부분 현대화된 전투기를 정의하는 데 사용하는 명령법을 사용하여 KF-21을 4.5세대 전투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세대 전투기에 비해 KF-21은 스텔스를 주요 설계 요점으로 삼지 않고 F-35에 비해 현저히 덜 발전된 상태로 진행을 합니다.
1950년대 후반에 설계된 노후화된 F4 팬텀2와 F5 타이거2를 시급히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대신 차세대 전투기로의 빠른 전환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대한민국 공군은 미국이 공급하는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진정한 5세대 전투기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빠른 속도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KF-21은 처음부터 A사 레이더와 IRST가 장착되어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램제트 추진력을 갖춘 BVR MBDA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과 현지에서 생산된 장거리 순항 미사일도 장착될 예정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는 전투기를 개선할 계획이 있으며 소위 블록 2 구성에는 내부 무장창과 더 넓은 범위의 공대지 임무를 포함하여 관측이 어려운 특성을 가진 곳에서 더 광범위하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또한 KF-21이 자체 개발한 스텔스 드론과 긴밀히 협력하여 유인 전투기의 잠재력을 높이고 전투의 양적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2인승 버전을 개발하면 후방 조종석에 전용 드론 컨트롤러를 장착할 수 있는 특별한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최종 결과는 4.75세대 전투기와 비슷할 수 있으며 5세대 유형에서 발견되는 많은 장점을 제공하면서 5세대 전투기들이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막대한 비용과 긴 개발 시간을 피할 수 있습니다. KF-21의 핵심은 국내 개발이며 프로그램 진행 속도를 고려할 때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제조업체인 카이에서 수출용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분야에서 KF-21은 대부분의 항전 장비의 하위 시스템이 대한민국 국내에서 개발되어 잠재적인 수출 제한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큰 이점을 누릴 수 있지만 엔진은 미국에서 공급하는 G사의 F414 터보팬을 사용함으로써 이것은 미국이 잠재적으로 해외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카이는 이미 고등 훈련기로 시작한 T-50 골든이글 제품군으로 주목할 만한 수출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이후 나선형 개발을 통해 레이더와 무장 시스템을 장착한 TA-50과 경전투기 FA-50을 생산했습니다. 최근에는 훈련용이 아닌 작전용으로 완전히 최적화된 FA-50의 단일 좌석 버전의 소식을 알렸으며 이는 KF-21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골든이글 시리즈의 고객 중에는 폴란드가 있으며 폴란드는 자국의 요구사항에 맞게 특별히 맞춤화된 FA-50 PL-48대를 주문했습니다. 초기 물량을 현지 주문해서 전환하여 놀랍도록 빠른 시일 내에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과 카이는 T-50 시리즈의 성공을 바탕으로 KF-21을 수출할 수 있기를 희망할 것이며 이는 매력적인 수출 전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 터키에서 경쟁 전투기가 출시될 가능성이 있고 유럽에서 더 발전된 제품이 대기하고 있는 등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시장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앞서 언급한 인도네시아의 KF-21 참여를 둘러싼 문제는 여전히 이 프로그램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계에서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KF-21 50여 대를 구매할 예정이었지만 대금 지급 지연과 부패 혐의가 제기되었고 자카르타는 다른 전투기 구매를 포함해 여러 차례 검토를 거듭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프로그램에서 탈퇴할 경우 대한민국은 다른 해외 주문에 더 많이 의존하거나 자금 부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KF-21의 첫 공중급유 소티는 중요한 이정표이며 야심차고 빠르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또 다른 의지의 표명입니다.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더 많겠지만 보람에는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대에 부응한다면 F-35의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보라매와 같은 만능 능력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훨씬 더 저렴할 수 있는 전투기를 공급하는 업체인 카이는 이미 신뢰할 수 있으며 신속하게 전투기를 인도할 수 있는 업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상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노페이크 이슈 채널 팩트남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